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까요? 껍질만 보고 있으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예상도 안 되잖아요. 한없이 고요하고 안정적이어 보일 거예요. 저는 결혼 6년 차, 아이 하나를 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집안일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만큼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함께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나름 도와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자야 해. 오늘은 못할 것 같아. 손목이 좀 아프네. 마우스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이 들었거든. 내일 해도 될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쉬어. 내가 할게. 결국에는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안 되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면 되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위로를 덤으로 얻어갔죠. 손목 아파? 내일 회의 있으면 긴장되겠네. 얼른 자. 당신 요즘 많이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사람을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다음에는 절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핑계들이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부탁했더니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여보, 나 요즘 환경에 관심이 생겼어.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설거지할 때 물 많이 쓰잖아. 내가 하면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 아무래도 집안일에 서툴다 보니 내가 한 번 하면 1시간은 기본이야. 뭐라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설거지를 안 하겠다고?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탄이 올라간 거였죠. 저희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고 남편은 IT 회사에 다녔습니다. 출근 시간도 비슷하고 퇴근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일의 분담은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남편은 그동안 자다가 씻을 준비를 하죠. 여보, 아침 준비 좀 도와줄래? 아, 나는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실수할까 봐 걱정돼. 차라리 당신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럼 어떻게 회사에 가는 거야? 저녁에 퇴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장을 보거나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빨래 좀 널어줄래? 아, 요즘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
세제 냄새 맡으면 재채기 나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알레르기? 당신 알레르기 있었어? 청소를 부탁하면 허리가 아프다. 화장실 청소를 부탁하면 무릎이 아프다. 설거지를 부탁하면 손목이 아프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곳이 어디야?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상하지 않아? 집안일 할 때마다 어딘가가 아프다고 하는 거.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 우리 집 유전인가 봐.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 하다 시아버지 핑계까지 대더라고요. 저는 슬슬 포기가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싫고 부딪히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라 집안일은 그냥 제가 하게 되었어요. 결혼 3년 차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좋아했죠. 하지만 제가 입덧을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를 맡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부엌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뻔했죠. 임신한 사람이 요리하는 게 더 정성스럽지 않을까? 태교해도 좋을 것 같고. 태교라고? 토하면서 하는 요리가 태교야?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에게 간단한 죽이라도 끓여달라고 부탁했더니 나는 요리를 잘 못해서 혹시 잘못 끓여서 당신이나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걱정돼. 전문가인 당신이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결국 시켜 먹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그래도 집안일은 제 몫이었죠. 여보, 바닥 청소 좀 도와줄래? 배가 불러서 구부리기가 힘들어. 아, 그런데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미안, 다음에 해줄게. 친구들과의 약속은 절대 미루지 않으면서 아내의 부탁은 항상 다음에였어요. 언제까지 다음 타령만 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임신 후기로 갈수록 더 힘들어졌죠. 하루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자기야, 병원 좀 데려다 줄래? 배가 너무 아파. 나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 임신한 몸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검진을 받고 돌아와서도 남편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그냥 조심하라고 했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잘 됐네. 나도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거든. 내가 쉬어야 한다는데 왜 당신이 일찍 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죠? 임신 38주 차.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가을 밤이었어요. 자정 무렵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나 진통 와. 병원 가야 해. 남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계를 보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하필 이 시간에 나 오늘 늦게까지 일해서 진짜 죽겠는데 왜 하필 지금 진통이 와? 진통이 언제 올지 내가 정하는 줄 알아?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밥도 못 먹었는데 배고프면 운전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간단하게라도 뭐 좀 차려줄래? 진통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제게 밥을 차려달라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병원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아 소리를 내며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라면을 먹더라고요. 맛있다. 역시 당신이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 지금 라면 맛 평가할 때야.
라면을 다 먹고 나서야 차에 올랐죠. 비가 오는데도 남편은 우산도 챙기지 않았어요. 병원 가방도 제가 들고 우산도 제가 들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비 맞긴 싫었는지 우산 안에 머리를 쏙 들이밀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서도 남편은 먼저 내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진통으로 고생하면서도 가방을 챙기고 병원 수속까지 다 처리해야 했죠.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계속 남편을 찾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남편 어디 갔지? 알고 보니 남편은 손이 아프다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애 낳으러 온 상황에 본인 병원을 가다니. 간호사들도 당황해했어요. 산모분 옆에 계셔야 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돌아와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허리 아파 죽겠네. 간호사들은 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밤새는 것도 힘든데. 진통이 1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계속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 그러자 남편이 한 말은 내 손 안 보여. 내 손이 네 허리보다 더 아플 거야. 그 순간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새벽 6시에 딸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작고 예쁜 아기였죠. 하지만 남편의 첫마디는 아, 나 이제 집에 좀 가서 쉬어도 되지? 정말 죽겠어. 하은이가 태어나고 정말 전쟁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아는 2~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야 하고 잠이라는 게 사치가 되었죠. 남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나는 일해야 하니까 잠을 자야지. 당신은 육아휴직 중이잖아. 육아휴직이 휴가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하은이가 울면 남편은 못 들은 척 했고요. 심지어 귀마개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잠 못 자면 어떡해. 그럼 나는 잠 안 자도 되는 거야? 하은이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나도 똑같이 무슨 소리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제 몫, 약을 먹이는 것도 제 몫, 밤새 지키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자기야, 오늘 밤만 하은이 좀 봐줄래? 나 정말 한계야. 그런데 나 내일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서 컨디션이 중요해. 결국 그날 밤도 저 혼자 하은이를 돌봤어요. 저는 슬슬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열이 나서 정말 일어날 수조차 없었죠. 자기야, 내가 너무 아파서 오늘 하루만 하은이 좀 봐줄래? 남편은 제 이마에 손을 대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진짜 뜨겁네. 그런데 나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저는 40도 가까이 열이 나는 몸으로 하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수진아, 내가 정말 아픈데 남편이 중요한 일로 출근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음, 마침 집에 있었는데 잘 됐네. 내가 가서 도와줄게. 천만다행으로 친구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은이를 보고 있었죠.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영아, 네 남편 요 앞 카페에 있던데? 내가 이상해서 계속 보면서 지나쳤는데 소파에 푹 기대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
알고 보니 아기 보기 싫어서 아픈 저를 두고 일부러 집 근처 카페로 간 거였더라고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게 혼자 카페 가는 거였어?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괜찮았어? 많이 힘들었지. 당신 오늘 카페에 있었어? 어, 어떻게 알았어? 중요한 약속이라더니 혼자 카페에서 핸드폰만 본 거야? 그게 아니라 급하게 일이 취소되어서. 그럼 이 시간까지 집에 와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남편은 거짓말까지 해가며 아픈 아내를 내팽개친 거였어요. 주말이 되면 남편은 꼭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전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오늘 시간 어때? 나 집에서 답답해 죽겠어. 아니야, 나 혼자 나올 수 있어. 아내는 어차피 집에서 애 보고 있어야 하니까. 맞아, 결혼하면 이런 게 힘들더라. 자유가 없어져. 자유가 없다고? 집안일 하나 안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형, 오늘 만날 수 없어?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좀 나가야겠어. 계속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딸인데 부성애도 없는 걸까요?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따졌어요. 당신, 나도 가끔은 나가고 싶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하은이는 어떻게 해? 엄마가 돌봐야 하잖아. 그럼 아빠는 왜 안 돌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지. 난 돈도 벌어야 하고. 나도 곧 복직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을 때가 정말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아침에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에 데려와서 돌보고 집안일까지 몸이 여러 개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하은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어? 나 출근해야 해서 당신이 데려다주고 회사 가면 안 될까? 결국 저는 하은이를 데려다주고 지각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자기 일 아니라는 듯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했죠. 나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야.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건 아니잖아?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왜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해? 아니, 그런데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나는 서투르고. 서툰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목소리 낮춰. 하은이 무서워해. 항상 마지막에는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전날 밤부터 계속 토하고 열나고 아마 장염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 여보, 나 정말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 병원 좀 데려다 줘. 그런데 나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약속돼 있어. 정말 오랜만이야. 그럼 나는? 하은이는?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앞에 약국에 가봐. 장염일 수도 있는데 약국약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남편은 결국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락거리며 하은이를 돌봐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요. 어때? 좀 나아졌어? 병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고생했어. 아, 미안. 다음에는 내가 꼭 도와줄게. 또 다음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죠.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핑계를 대는지, 실제로는 뭘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했죠. 친구들과의 만남, 게임, 편안한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실행한 건 거울 작전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피하려고 할 때마다 똑같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저녁 언제 준비돼? 아, 나 요즘 무리했는지 손목이 아파서 저녁 준비는 무리야. 설거지도 쌓여 있었죠. 모르쇠로 일관하던 남편은 참지 못하고 말하더군요. 설거지 안 하면 벌레 생길걸? 아, 어지러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드네. 나도 하고 싶은데 마음뿐이야.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지나가 버렸어요. 끝까지 자기 일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렇게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저도 꽤 깔끔한 성격이라 두고 보는 게 더 힘들었지만 남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세탁도 제 것만 했어요. 빨래 더미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돌리는 것도 힘들어? 아, 빨래만 돌리려 하면 하은이가 보채서 계속 못했네. 지금도 나 하은이 안고 있는 거 보이지? 나도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뻔히 올려다봤어요. 그래도 끝까지 빨래를 돌리지 않더군요. 두 번째 작전은 남편 친구들에게 알리기였습니다. 남편이 연락하던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집안 사정을 어필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런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힘든 일 있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남편 도움이 절실한데 주말마다 친구들이 부르더라고요. 친구 일도 중요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남편을 부른 거겠죠. 그렇게 주말마다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제 몸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짐작은 했겠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눈치였어요. 그 후로 남편은 주말에 약속 잡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만남을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나 요즘 가정에 좀 충실하려고. 너도 아직 하은이 손 많이 갈 텐데 형수 좀 도와줘.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남편은 자기 몸 아까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방에 틀어박혀 아예 나오질 않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그만 포기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글쎄, 이 인간이 회사에서 똑같이 행동을 했던가 봐요. 직장 동료나 아래 직원들한테 힘든 일 미루고 뺀돌거리고요. 결국 아래 직원들이 참다 못해 투서를 넣은 거죠. 한 번 터지자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까지도 대충 포장만 만들어 놓고 모든 고생은 다른 직원들이 다 메워놓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괘씸한 생각에 남편을 오지로 발령내 버렸습니다. 남편 회사 특성상 오지에도 작은 지사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만두라는 얘기였죠.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결국 자존심에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저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저야 계속 회사를 다니겠지만 집도 장만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좀 많아야죠. 회사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본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를 해주자니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어요. 저렇게 자기 몸 살리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안한 마음도 없이 언제까지 자신의 허울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도 좀 머리가 아팠어요. 일단 그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바에 육아와 집안일을 남편이 하고 저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더 나아갈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답니다. 1년 동안 재취업 준비를 한다며 매일 카페로 출근을 했어요. 정말 취업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기 개발도 없이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정신없는 아침 시간에도 단 한 번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참아서도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 나 당신이랑 그만 살 거야. 이 집에서 나가. 무기력해져 있던 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나가라니. 갑자기 왜? 그러게.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지? 이제 나가. 어차피 이혼 소송 가봤자 당신 나 못 이겨.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혼자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집도 내가 마련한 집이잖아. 생각해보니 나눌 것도 없더라고. 그냥 나가. 집 구하는 시간 한 달 줄게. 그렇게 저는 가차없이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항의하던 남편은 상황을 파악했는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 계신 친정 엄마에게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야, 지영아.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니? 하은이, 내가 잘 돌봐줄게. 이제 조금씩 너도 챙겨.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집에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